안녕하십니까? 서울 논현동에 사는 67 박옥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백화점 판매직에서 정년퇴직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35년간 서서 일했던 매장을 떠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화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집안일만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남편 상철이는 저보다 2살 많은 69인데 아직도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9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사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차나 마시고 화투나 치는 곳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매일 나가야 한다며 집을 비웁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밥 먹어요, 다녀왔어요, 먼저 자요, 이런 말들이 전부입니다. 대화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죠. 가끔 TV 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그 정도 묻는 것 외에는 말이에요. 식사 시간조차 어색합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신문을 보며 먹어요. 저도 마주 앉아서 말없이 먹고는 바로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남처럼 지내게 될 줄 몰랐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동료들이 있었고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남편이 나가고 나면 저녁까지 혼자예요. 처음에는 집안 정리를 하고 요리책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그것도 지루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니까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생기가 없고 표정도 없고 그저 늙어가는 사람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녁에 들어와도 인사만 하고 바로 TV 앞에 앉아요. 제가 오늘 뭐 했어요? 물어봐도 그냥 사무실에 있었지, 이런 대답뿐입니다. 저도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자요. 언제부터 손도 안 잡고 자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같은 침대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와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손주들도 바쁘다며 잘 안 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어버려요.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12층에 사는 저희 집 바로 위층인 13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는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분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층에 이사 온 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12층에 사는 박옥희예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새로운 이웃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 나이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며칠 후부터 민수 씨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갈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종종 마주쳤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뭔가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로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끌렸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역시 남편이 있지만 사실상 혼자 지내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민수 씨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주치지 못하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67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은 사무실에 나가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려다보니 남성용 와이셔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였는데 바람에 날아온 게 분명했어요. 위를 올려다봤더니 13층 베란다에서 민수 씨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빨래가 날아갔네요. 민수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셔츠를 집어들고 괜찮아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냥 계단으로 올려다 주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냥 문 앞에 놓고 벨을 눌러야 하나? 아니면 직접 드려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깨끗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13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민수 씨가 나왔는데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빨래를 널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고맙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워낙 정중하게 권하시니까 그럼 잠깐만요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오래되고 어수선한데 민수 씨 집은 마치 잡지에 나올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도 짙은 갈색이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은은한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저희 집에서는 맡기 힘든 냄새였거든요. 그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민수 씨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같은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놨다는 게 대단해 보였어요. 차를 들고 나온 민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소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뭔가 어색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민수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요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졌어요. 혼자 지내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오키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과 함께 사시잖아요. 갑자기 제 상황을 설명하기가 애매해졌어요. 남편이 있지만 사실상 남처럼 지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아직 사무실 운영하느라 바빠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말끝을 흐렸는데
민수 씨가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여성분들도 퇴직하시면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35년간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 씨는 결혼 생활 25년 동안 아내의 잔소리와 무관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까지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오키 씨, 저도 그런 기분 알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싶더라고. 요민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둘 다 어떤 공허함을 안고 살고 있었거든요. 차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민수 씨는 듣는 것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래 붙들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민수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표정, 몸짓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났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민수 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피곤한지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했어? 씻고 나온 남편이 물어봤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민수 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민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웃을 때의 모습, 차를 준비해주던 정성스러운 손길,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따뜻한 눈빛.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헷갈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의식적으로 민수 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혹시 마주칠까 기대하고 마트에 갈 때도 민수 씨가 있을까 둘러보게 되었어요. 67 나이에 이런 마음을 먹다니 스스로도 우습고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민수 씨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오키 씨, 안녕하세요. 그때 차 괜찮았어요? 아, 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했던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 씨와 마주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서로 의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마주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점점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1층까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면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민수 씨는 젊었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연주한다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은 민수 씨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린다고 했죠. 13층까지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수 씨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오키 씨, 요즘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혹시 오키 씨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만 민수 씨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위층에서 소리가 나면 민수 씨 생각을 해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제게는 남편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제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저도 당연히 알려드렸죠. 첫 번째 문자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키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단순한 인사 문자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싶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민수 씨도 좋은 밤 되세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지고 자세해졌어요.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빠서 제가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비가 와도 사무실에 나갔고 저는 집에서 빗소리만 듣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날엔 따뜻한 차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민수 씨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올라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러다가 선을 넘는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날 민수 씨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키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오키 씨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를 만나면서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이웃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생겨났습니다.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수 씨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고 결혼 생활의 아픈 기억들도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상처, 혼자서 외로웠던 시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민수 씨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아끼게 되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힘든 시간들,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이야기들을 민수 씨는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오키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민수 씨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민수 씨만큼은 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성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바이올린을 꺼내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연주하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활이 현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고
음악이 방 안 가득 퍼지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와, 정말 잘 연주하시네요. 오랜만에 켜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부러워요. 그때 민수 씨가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키 씨도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특히 민수 씨가 연주하는 음악은 더 좋아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났어요.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민수 씨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오키 씨, 저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어도 충분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민수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67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민수 씨를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을 고르고 화장도 신경 써서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거의 하지 않던 일들이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샀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였는데 점원이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젊어 보이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이런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 씨를 만났을 때 그 옷을 입고 갔습니다. 민수 씨가 눈치를 챘는지 오늘 옷 참 예쁘시네요. 잘 어울려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집안 살림은 그대로였고 제 일상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TV만 보고 저는 핸드폰만 보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뭐가요? 모르겠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를 챈 건가? 달라진 거 없는데요. 그냥 퇴직하고 나서 좀 무료해서 그래요. 옷도 새로 사 입고 화장도 하고 어디 나가?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져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민수 씨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하지만 다음날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오면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키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러 나오실래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그저 만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하고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키 씨, 저한테는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민수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저답게 있을 수 있어요. 저답게요? 네, 남편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민수 씨 앞에서는 그냥 편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아내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거든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그런데 오키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손을 잡는다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 씨 집에 갔을 때 거실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 씨와 전 부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가족 사진이네요. 아, 네. 아이들이 아직 집에 걸어두라고 해서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때는 민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행복했었죠. 아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남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더 외로운 거죠.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게 더 힘들어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여전히 말없이 먹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나 봐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저렇게 웃지 않는데 TV를 보면서는 저렇게 웃네. 저보다 TV가 더 재미있는 건가?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이렇게. 서로 무관심하게 남편이 잠깐 침묵하더니 글쎄 모르겠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요? 응,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해. 당신도 그렇잖아. 저도 그런가? 별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한가? 아니, 전 그렇지 않은데.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민수 씨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민수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키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음식 좀 만들어 봤는데 함께 드실래요? 남편은 금요일이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그날 저녁 7시 저는 민수 씨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와,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랜만에 요리해 봤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젊었을 때 이탈리아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백화점에서 일할 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약간 달아오르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민수 씨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오키 씨,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남편분과는 사랑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랑하냐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 글쎄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은 있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랑이냐고 물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전 아내와 살 때 사랑하는지 정인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키 씨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민수 씨, 미안해요, 오키 씨.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마음도 비슷한데 그걸 인정해도 되는 건가? 아니,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집에 없네? 남편 목소리가 급했어요. 아, 저 친구 집에 있어요. 왜요? 병원에 있어. 사무실에서 쓰러졌어.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남편이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보며 죄송해요. 남편이 병원에 있대요. 가봐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빨리 가보세요. 걱정되시겠어요. 민수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남편 곁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아파서 친구들이 119 불렀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심증?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무관심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남편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낸 사람. 그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고 손등에는 노인성 반점들이 생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늙었구나.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깨어났어요. 당신, 여기 있었어? 네, 당연하죠. 어디 가요?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 단계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관리와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아침 일찍 집에서 죽을 끓여서 가져가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 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요리를 했어요. 민수 씨와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민수 씨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연락을 자제해 주었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 정도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분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면서 예전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에 남편이 아팠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갔던 일,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일들.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게 의외였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아플 때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뭐가요? 예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무관심했고 남편도 저에게 무관심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야 서로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서로 바빠서 그런 거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던 거라는 걸요. 일주일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민수 씨와 마주쳤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위층에 사시는 강민수 씨예요. 제가 남편에게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남편분 건강은 좀 어떠세요? 민수 씨가 물었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민수 씨의 조심스러운 표정, 남편의 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색해하는 저.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응,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위해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나서 저는 베란다에 나갔어요.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 씨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분도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잊으셨을까?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였어요. 오키 씨, 남편분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키 씨도 건강 챙기세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간단하게만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걱정해 주셔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 씨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남편이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을 정성껏 돌봤어요. 건강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약 먹는 시간도 챙기고 40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많이 남편을 신경 쓴 시기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남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먼저 보게 되고 남편이 뭘 먹고 싶어 할지 생각하게 되고 남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옷 참 예쁘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면 남편도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신혼 시절의 남편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어요. 영화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봤죠? 글쎄,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응, 그래서 가보자는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였는데 늙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영화 속 부부는 저희처럼 오래 함께 살았는데 서로에게 소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같은 이야기네 그러게요. 오키야. 남편이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당신이라고만 불렀는데요. 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깊은 대화였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제가 물었어요. 글쎄,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 볼 시간이 없었잖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이 있어도 굳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던 거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해봐요. 그래, 그러자. 그 후로 저희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도 보고 가끔은 근교로 여행도 갔습니다. 40년 만에 신혼여행을 다시 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사무실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저희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연애하신 딸아이가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마트에서 민수 씨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오키 씨,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남편분은 건강하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행복해 보이세요. 네. 요즘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오키 씨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수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고마워요. 오키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사랑이 뭔지요.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 씨, 오키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요. 민수 씨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남편분한테 잘해드리세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네. 고마워요. 헤어지면서 뒤돌아보니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 주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후 이사 짐차가 와서 민수 씨의 짐을 실어 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민수 씨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번 위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민수 씨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나이 67, 남편은 69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함께할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남편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당신 후회하는 거 없어? 남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뭐요? 인생 말이야. 이렇게 늙어가는 거 한참 생각해 봤어요.
후회하는 게 있을까?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으로 늙어갈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문득 민수 씨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 씨는 제 인생에 잠깐 나타나서 저를 깨워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물론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면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계속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차를 끓여주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13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이 살고 계시겠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겠죠. 당신, 저 집 말이야.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전에 거기 살던 남자분 괜찮은 사람이더라. 인사성도 좋고, 아, 네, 당신이 좀 친하게 지낸 것 같던데 심장이 쿵했어요. 남편이 뭘 알고 있는 건가?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웃 사이였어요. 그렇구나. 뭐, 친구 있는 건 좋은 거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돌아올 곳은 여기잖아요. 남편에게 말이에요. 여보, 왜? 고마워요, 뭐가? 그냥, 모든 게. 남편이 웃으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손이지만 그날은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설렘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창밖으로 또 다른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곁에 있는 지금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67의 나이에 늦게나마 깨달은 것.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바로 옆에 40년을 함께한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